네, 반갑습니다. 한국천문연구원에 근무하는 박필호입니다. 천문학 중에서 GPS 분야를 전공했고요. 우리나라에서 GPS를 제일 먼저 연구를 시작한 게 접니다. 또 하나는 우연찮게 제가 천문연구원의 부원장, 원장 합쳐서 거의 8년을 했습니다. 아마 출연연에서 그렇게 오래 한 사람이 드물 정도로 그런저런 경험을 가지고 지금은 국가과학기술연구회, 그러니까 우리 상위 조직이죠. 25개 출연연이 그 안에 들어가 있는데 거기에서 연구행정 선진화 총괄 자문위원장을 맡고 있고요. 막 들어오는 직원들 교육을 좀 잘 시키자. 가지고 그 직원들 교육을 프로그램을 따로 만들었습니다. 그전에는 직원이 발령받으면 바로 현업에 투입됐거든요. 안 그러고 한 달 동안을 못 가게 했습니다. 한 달 동안에 우리 기관의 역사가 어떻게 되고 조직원으로서 어떤 한 매너 교육부터 다 시켰어요. 우리 조직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 말이에요. 그 언어인데 조직의 갈등의 거의 80~90%는 말에서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특히나 제가 교육할 때도 늘 강조하는데 이 말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업무를 지시할 때 구체적 행동 지침을 담아 전달한다. 고압적이지 않은 상대를 존중하는 동기를 부여하는 표현을 선택한다. 회의를 할 때 직급 상하 관계를 떠나 경청하는 태도를 갖는다. 제기되는 반론에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는다. 나와 다른 의견이 합리적일 때는 적극적으로 수용한다. 업무 수행 과정에서는 관찰된 행동 성과에 초점을 맞춘 구체적인 조언을 한다. 상대방이 조언을 받아들일 심리적 여유가 있는지, 조언하기에 적절한 시간, 장소, 분위기인지 고려한다. 상대방이 요청을 거부할 때는 침묵하지 말고 확실한 의사를 밝혀야 한다. 업무 보고 때 간결하고 명료하게 한다. 가능한 한 결과부터 말하고 수시로 경과를 보고한다. 갈등 상황이 발생했을 때 감정 표출 전 자기 점검을 먼저 한다. 삼성처럼 회의하라는 책을 통해서 배운 회의하는 방법을 좀 소개를 할까 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공지를 해야 됩니다. 회의를 몇 시에 시작해서 몇 시에 끝낼 것입니다. 그리고 이 회의는 왜 하느냐를 얘기해야 됩니다. 맞춰서 딱 시작을 합니다. 그렇게 시작을 하면은 사람들이 의아해하죠. 그렇지만 늦게 온 사람들은 미안해서 죽으려고 합니다. 그 다음부터 그 사람은 절대 늦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맞추는 거예요. 그리고 회의할 때는 반드시 이 회의가 10명이 모였으니까 10명의 인건비를 따져가지고 이 회의 비용은 얼마입니다. 1시간 할 경우 그걸 공지를 합니다. 그건 뭐냐면은 우리가 이렇게 돈으로 따지면 이런 비용을 들여서 회의를 하니 회의를 할 때 집중해 주십시오. 중요한 것부터 다뤄야 됩니다. 보통 우리는 회의를 할 때 사소한 것부터 하고 중요한데 회의는 시간이 딱 정해져 있고 1시간이면 1시간을 딱 해야 돼요. 1시간이 되면 딱 끊어야 됩니다. 만약에 피치 못해서 회의를 더 해야 될 때는 회의에 모인 사람들한테 양해를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회의를 할 때는 여러 가지 어떤 지켜야 할 원칙들이 있는데 맨 처음엔 좀 불편합니다. 익숙치 않기 때문에. 해보면은 정말 회의 시간이 아깝지 않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박사과정 학생을 하나 받았는데 그 친구가 꽤 괜찮은 학교를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안 해요. 왜 그러지? 그러니까 인생에 대한 목표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제가 캐나다로 1년 동안 사바티카를 가게 돼서 거기서 이 친구를 어떻게 해야지 해서 제 나름대로 그걸 이렇게 질문을 해요. 자신에 대한 질문이죠. 그걸 작성해서 이메일로 보내. 내가 귀국하기 전까지 이걸 다 해놔라 할 때만 하나도 안 해놨다. 저도 그거를 쓰면서 왜 나도 이렇게 구체적으로 내 인생에 대해서 생각하고 써놓지 못했을까? 그때가 한 2007년도니까 13년 전이에요.
저도 그때부터 인생 설계라는 걸 만들게 됐습니다. 근데 해보니까 너무 좋아요. 질문이 뭐냐면 나는 그 당시에 질문, 나는 왜 살고 어떻게 살 것이냐. 이 질문에 대해서 생각해보지 못한 사람은 제가 일주일 시간을 주거든요. 백지를 냅니다. 박사는 뭐예요? 그렇게 나와요, 실제로. 그렇지만 평상시에 제가 생각한 질문 진짜 기가 막히게 잘 만들어와요. 그래서 얼마 전에요. 한 달 전에 그때 중장기 계획을 세웠던 직원이 찾아와서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지금 우리가 새로운 중장기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원장님 저는 놀랬습니다. 왜요? 그러니까 그 당시 우리가 이건 정말 세울 수 없어. 그냥 숫자로 우리가 적어놓은 거야. 이런 마음 가지고 했는데 그것이 지금도 되돌아보니까 다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자기도 깜짝 놀랐다고. 저도 그런 일이 있구나 정말. 하버드 대학에서 1920년대 1년에 졸업생을 반은 나눴습니다. 실험한 거죠. 사회적인 실험. 반은 자기 인생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적게 했어요. 반은 안 적고 그냥 요구도 안 했죠. 나중에 그 사람들의 일생을 추적한 거예요. 지금 그 사람들이 살아있는 사람이 없겠죠.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인생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적으라는 그룹은 거의 100% 성공을 했고 그 외의 사람들은 반 정도는 아예 밑바닥의 인생을 사는 거지. 그것을 책으로 본 겁니다. 저도 인생을 설계하면서 자신에 대한 질문을 하고 그걸 쓰는 겁니다. 중요한 거는 쓰는 게 중요해요. 생각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직접 써보는 거죠. 고민 많이 하게 됩니다. 첫째 질문은 이거예요. 나는 어떻게 살지? 나는 어디에 나의 가치관을 두냐? 나의 좌우명은 내가 죽을 때 묘비명에 뭘 쓸까? 이런 것들이죠. 평소에 생각 안 하는 거예요. 그런 거에 대한 답을 적어놓죠. 그리고 이 세상은 지금 이 세상이 정말 빨리 변하지 않습니까? 앞으로 이 세상은 어떻게 변할까?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온다는데 그래 그게 뭐지? 그리고 그것에서 나는 어떻게 그걸 대처하지? 이런 내 주변의 변화를 보는 거를 정리해 놓은 겁니다. 그러려면 많은 책도 보고 인터넷도 뒤져서 정리해야 돼요. 그리고 나서 세 번째 질문은 나의 미래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앞으로 5년 후에 나는 어떤 모습을 갈까? 10년 후, 20년.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있으면 퇴직이거든요. 퇴직 이후에는 어떻게 하지? 그리고 퇴직 이후에 몇 세, 70세, 80세, 그리고 내가 죽을 때는 어떻게 죽을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는 써놓은 게 있어요. 심지어는 몇 세에 죽겠다까지 지금 써놓은 게 있어요. 그걸 써놓다 보니까 그걸 보면서 내가 퇴직이 임박하기 전에 뭘 하기로 했으니까 해야 되겠다. 준비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퇴직 이후의 삶이 전 너무 기대가 되고 빨리 퇴직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 정도예요. 왜냐면 자유롭게 뭘 하고 싶은 게 많았거든요. 그런 시간상의 나의 모습, 그리고 가정에서의 나의 역할이 있잖아요. 제가 지금 제 어머니 살아계신데 어머니에 대해서 어떻게 하지? 아들로서, 그리고 가정에서 남편으로서, 그리고 애들의 아빠로서, 지금 이제 손녀가 있는데 손녀한테는 어떻게 하고 이런 것들을 이렇게 적어놓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과학자로서 나는 어떻게 할 것이냐, 어느 정도 수준까지 갈 거냐, 이런 것들. 거기에는 보통 젊은 사람들, 이렇게 우리 신입 직원들 하는 거 보면 자기 학위를 언제 하고 뭐 하는 거 다 계획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런 모습들. 그리고 난 사회에서 어떤 사람, 어떤 역할, 어떤 사람이 사회인이잖아요. 저도 지식인자 사회인. 이런 다각도로 좀 여러 면에서 쭉 스펙트럼을 쭉 설정해가지고 답을 내리는 거죠. 그 답대로 되느냐? 100%는 안 되지만 얼추 됩니다. 희한해요. 그렇게 되더라고요. 네. 그리고 내가 그런 앞으로 미래의 시간, 여러 가지 모습을 이루기 위해서 나는 지금 무슨 노력을 하고 있는지도 적습니다. 그런 거에 할 게 많아요. 제일 중요한 게 저는 독서입니다.
전 독서를 제일 강조하고 싶은 게 독서만큼 나 자신을 변화시킨 게 없어요. 이 또 논어한 거는요. 공자님이 저한테 과외시키는 거 똑같아요. 읽으면요. 예. 그리고 이제 버킷리스트가 있죠. 버킷리스트는 내가 죽기 전에 꼭 해보고 싶은 것들. 적어보면 의외로 많습니다. 버킷리스트가 있다는 게 얼마나 그 사람을 들뜨게 만들지 몰라요. 하여튼 그런 그 버킷리스트에 있는 걸 하나하나씩 뭐 이뤄나가고 그걸 갖다가 또 지우질 않죠. 표출해내. 이룬 것들을 이런 것들이 인생을 상당히 풍요롭게 만든다 생각이 듭니다. 저는 항상 강조합니다. 교육은 자기가 계획해서 오히려 좀 찾아서 받아야 된다. 강조를 해요. 그런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나중에 차이가 무척 커지거든요. 하여튼 좀 자기 발전을 위해서 정말 좋은 교육들이 많이 있어요. 온라인상, 오프라인상으로 있는데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찾아 할 때 그 사람이 리더가 될 수 있고 또 이 사회에 많은 기여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교육을 통해서 얻는 것은 결국은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가. 항상 사람을 보고 일을 하고 그리고 신뢰를 잃지 않고 그걸 더 높여가는 쪽으로 하면은 어느 누구나 어디서나 다 제 역할을 하고 잘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